제대로 된 부패 방지 기구, 즉 공수처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해당 기구가 부패 범죄 사건을 모두 전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실무, 즉 고위공직자 수사의 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서는 고위공직자 수사처 24조입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패범죄, 고위공직자로 기결되는 부패범죄의 99%의 비중, 99%의 과정을 담당하는 다른 수사기관과 과연 부패범죄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수사를 하다가 이 수사를 보내야 하는데, 수사를 하다가 도중에 이 수사를 뺏기게 되는데,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담보할 수도 없는데, 과연 다른 수사기관이 99%의 부패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이러한 수사기관이 부패범죄 수사에 대해서 열정과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의 특성상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몇 번 이러한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뺏기게 되는 사례를 경험하고 나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부패범죄에 대해서 수사의 열정도 없어지고 수사의 책임감도 옅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부패범죄 수사의 총량은 줄어들고 역량은 약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99% 진행된 수사를 받아서 마지막 1% 수사를 하면 되는데 99%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받아서 1%의 수사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숙지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한 1%의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는 그저 고위공직자가 변소하는 말을 듣기에 급급할 수준의 수사 역량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결국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수사도, 수사 역량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부패범죄 전체를 놓고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진행되는 과정, 진행되는 비중, 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수처 법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뽑히는 사조는 다른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부패 범죄에 대해서 역량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조는 수사를 먼저 개시한 수사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어야 하고, 다만 다른 수사기관의 기관과 공수처장이 협의를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할 때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것이 필요한
보완입니다. 땡큐. 더더군다나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는 그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 피신 조서를 그렇게 자주 그렇게 꼼꼼하게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다투는 그러한 형사사법 절차로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사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수사에서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조 고위공직자 수사처 24조의 규정은 사회가 문제에 보다 대응하고 사각이 없이 대응하고 그렇게 수용하고 되어야 한다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부패범죄의 수사에 특성에 비추어서 공수처법에 있어서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진국의 공직자 비리 수사기구와 우리의 공수처법을 비교해서 공수처법의 부족한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드라. 먼저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부분입니다. 지금 공직자 국회 수사처와 관련해서 상정된 안건은 제가 절차로 규정한 국회의 동기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공직자 비리 수사기구를 살펴보면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방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정부윤리처라는 기구를 보면 정부윤리처장은 상원의 인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부패조사 기구인 특별조사, 이 특별조사위원은 상원 그리고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반부패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가 합의에 의해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정공서에 대해서 해청원에 대해서 염정공서가 심지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어떠한 그 중립성에 대해서는 없지만 반부패 기구라는 특성상 중립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염정공서는 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역할로 반부패 활동에 대해서 공고를 제시하고 염정공서의 활동을 검토, 감독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4개의 자문위원회가 중요한 내부 통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홍콩의 염정공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공직자의 그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상정된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조직 규모는 파견 공무원까지 합해서 85명 정도입니다. 100명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소규모의 조직인데요. 이런 소규모의 조직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해서 모든 직무범죄, 그 직무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범죄,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명의 규모에 비추어서 업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범위 내에서 선택적인 수사를 할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의 부패범죄 수사기구의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가 비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특별조사위원실이라는 부패범죄기구는 우리의 공수처, 우리 상정되는 공수처 안과 비슷한 약간 규모가 큰 11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이 110명 정도의 규모의 이 부패조사기구는 하는 업무 범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속 공무원의 내부 고발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업무이고요. 두 번째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유권자에 대해서 특정한 정치 행위를 강요하거나 상응을 주거나 특정한 형태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업무 범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부패범죄하고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퇴역 군인 등이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강제 규정으로 실효성을 담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된 업무만을 담당하게 해서 이 110명의 정도의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과 공공 영역의 부패 범죄를 수사를 하는 홍콩의 염정공서는 그 규모가 2002년도에 벌써 1,300명을 넘었습니다. 1,300명 이상의 이러한 우리 이번에 상정된 공수처의 업무 범위에 상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0명의 조직으로 그러한 업무 범위를 상정을 했는데 우리는 85명의 조직으로 그러한 업무 범위를 상정을 하고 이렇듯 조직 규모와 비례하지 않으면 이 조직에서 선택적으로 자의적으로 그 업무를 선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